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맨땅 다이어트라고 이렇게 제목을 다셨는데 맨땅 다이어트가 뭔가요? 뭐 다른 거하고 그러니까 뭐가 다르죠? 맨발로 맨땅을 걷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먹고 자연스럽게 마시고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는 것을 그러니까 다이어트 건강법이죠. 자연스럽게가 핵심이네요. 예, 핵심이죠. 맞아요. 우리가 그 자연스럽게 그 순리를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핵심으로 가서 이 책에 보면 이제 맨 마지막에 절대 살찌지 않는 맨땅 다이어트 7단계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7단계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프로그램인데 이제 먹고 마시고 움직이는 요 세 가지 핵심을 하루 7가지 습관으로 만들었죠. 7가지라 좀 가지수가 많은 것 같은데 어려운 거 아닌가요? 네. 아니, 어려우면 못하니까. 그렇죠? 제가 어려운 걸 좋아하질 않아서 쉽게 단순한 거. 그러니까 그 운동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무조건 기지개를 켭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아침 기상 후 기지개 켜기가 1단계. 이게 왜 중요한 거죠? 이건 뇌와 척추를 깨우는 그런 동작입니다. 단순히 이제 기지개만 켜는 동작만 해야 되는 거죠? 결심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기지개를 켜면서 오늘 하루는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도 너그럽게 넘길 수 있다는 이 다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지개 켜고 어떻게 해야 될까? 기지개 켜고 나면. 기지개 켜고 나면 이제 일어나야죠, 빨리.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보통 저 같은 화장실로 가죠. 예, 맞습니다. 화장실로 갑니다. 네. 화장실로 가서 2단계인데 두 손을 이제 비벼서 모아서 배를 살살 주물러 줍니다. 배를요? 예. 기초 대사량은 근육이 20%고요. 내장이 65%고 그래요? 뇌가 15%입니다. 여기가 다 몰려 있네요. 몰려 있죠. 그래서 기초 대사량은 먹는 음식 양에 따라 늘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식사량을 이걸 문지는 건 뭐죠? 이걸 손에 에너지를 모아서 따뜻하게 해서 그리고 손끝으로 이제 내장을 골고루 눌러주면 이 내장에도 뇌세포가 1000억 개 이상 존재한다고 합니다. 네, 제2의 뇌라고 했어요. 이 장이. 알아서 소화를 시키고 흡수를 시키고 배설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내장을 자극하면 이 쾌변을 유도해요. 사람 뱃속에는 한 3에서 5kg 정도의 변 찌꺼기가 늘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케일링 하듯이 이것도 꼭 필요하거든요. 관장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1분 이상 하지 마십시오. 너무 오래 해도 안 됐고요. 1분 이상 하면 짜증납니다. 그래서 오래 못해요. 그래서 1분 이하로 뭐 30초도 좋고 가볍게 자극을 줍니다. 변을 보던 안 보던 이건 제 습관이에요. 이제 눌러주고 저는 아침에 이제 쾌변을 좀 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쾌변을 한 확률이 높아지나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장을 제가 공부 좀 해봤는데 장이 제2의 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뇌의 기능 없이 자체적으로 작동하고 또 장에 우리의 면역 기능에 거의 대부분이 들어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이 건강해야 감정도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짜증도 많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이제 몸에 부작용이 나타나죠. 근데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비벼서 1분 이내로 이것만 해주는 것만 1분 해도 이하로 충분히 이제 장을 좋아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2단계고요. 그 다음에요? 3단계 보통 살찐 사람들 보면은 아침 안 먹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람이 아침을 안 먹으면 오후 4시가 넘어가면 혈당이 쉽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혈당이 되면 저녁을 배불리 먹어도 뭐가 자꾸 계속 궁금해요. 결국 저녁 과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과식을 해도 포만감을 덜 느껴요. 그래서 결국 또 야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야식을 하면 그 다음날 하루를 망치게 돼 있어요. 운동선수들의 승패는 경기 전날 식사량이 좌우합니다. 그래요? 야식이. 왜냐하면 잠잘 때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데 잠자기 전까지 많이 먹고 자면 밤새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가 바닥이 난 상태에서 그 다음날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집중이 잘 안 돼요. 짜증이 쉽게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찍 먹고 잠을 들어야 이 잠을 자면서 몸을 회복시키는데 에너지를 쓰는데 먹고 자면 그 회복시키는 에너지가 아니라 이거 소화시키는 에너지로 다 쓴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날 일어나면 좀 찌부둥하고. 맞아요. 이게 늦게 먹고 자면 다음날 잠을 많이 자고 일어나도 뭔가 좀 머리도 말짱하지 않고 몸도 좀 찌부둥한 게 그런 이유였군요. 그러니까 10시간을 자도 부족하고 저녁을 적게 먹고 자면 3시간만 자도 배가 고파서 깨요. 아침에. 거의 숙면이 되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3끼를 충분히. 그래서 아침은 간식, 야식을 안 먹기 위해서 제가 아침 먹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4단계는 뭐냐면 이제 밀가루로 만든 인스턴트 가공식품, 패스트푸드는 안 먹는 게 아니라 거의 안 먹는 편인데 제가 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줄이라고.
제가 책에서 봤는데 예. 이거 내용을 봤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 좋은 거 100가지 음식 먹는 것보다 안 좋은 거 한 가지 음식을 줄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야에다가 물 해놓고 잉크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예. 파랗게 물들듯이 그 안 좋은 음식 하나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가능하면 인스턴트 음식 또 패스트푸드 패스트푸드, 예. 또 밀가루 음식은 안 먹으면 좋고 예. 아니면 좀 줄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죠? 그렇죠. 어. 어쩔 수 없이 먹으면 기분 좋게 먹는데 네. 조심해서 먹는 거죠. 줄이면서. 1, 2, 3번 아침에 일찍 기상해서 기지개 피기. 예. 2번 화장실 가서 복부 마사지 하기. 하고 이것도 운동에 들어갑니다. 네. 하루 3끼 먹기. 예, 씹는 운동입니다. 이것도. 근데 4번이 힘드네요.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밀가루 음식 줄이기. 예. 네, 이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5단계는 뭐죠? 물인데 네. 살을 잘 빼려면요 물을 알아야 돼요. 네. 이 물을 모르면 다이어트 정말 힘들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구의 70%가 뭐죠? 물이죠. 네. 그럼 체중의 70% 또 우리 몸의 70% 물, 네. 그럼 체중의 70%는 물입니다. 그렇죠. 거의 물이 체중 거의 좌우한다고 할 수 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뭐 사우나에서 땀을 빼면 그 물 수분 빠진 거라고 하는데 실은 체중을 좌우하는 건 물입니다. 그러니까 왜 물 얘기를 하냐면 음식과 물을 같이 먹으면 쉽게 살이 찌고요. 음식을 먹을 때 음식만 먹으면 살이 잘 찌질 않습니다. 그럼 밥에 물 말아 먹는 거 그럼 안 좋은 몸이 거네요? 붓는 거죠. 그래요. 불안전 요소가 돼요. 그러니까 실은 쉽게 설명을 하면 밥을 잘 씹어서 병 속에 넣어두면 이게 나중에 이 발효가 되어 이 침의 효소에 수리됩니다. 근데 밥에 물을 넣어 오랫동안 씹어 병 속에 넣어두면 다 썩습니다. 썩고. 그러니까 물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음식과 같이 먹으면 도움이 안 되고요. 음식을 먹고 1시간 정도 소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물을 마시면 몸이 청소가 되면서 건강해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 침에 의해서 효소로 해서 자연스럽게 발효가 되고 소화가 돼야 되는데 예. 그걸 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안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식사하고 나서 바로 물 먹는 거는 그거보다는, 피하고 네. 적어도 1시간 정도 이후에. 네. 아, 소화력 강한 사람은 뭐 30분, 좀 보통이면 1시간, 또 소화력이 약하고 건강에 안 좋은 분들은 2시간 지나서 물을 마시면 아주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연세가 드시고 소화력이 떨어지신 분들이 소화가 안 되니까 물 말아서 많이 드시잖아요. 예. 또 물 마시면서 식사하시고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건강에 아주 더 나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오래 씹으면서 소화를 네. 침에 의해서 하는 게 중요하네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5단계고 6단계는요? 운동인데 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운동으로 살을 못 뺀다고요. 왜요? 운동을 하면 배가 고파지거든요. 그죠. 네.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운동으로 살을 못 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증명이 돼 있으니까 네. 운동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운동을 하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요. 네.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하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예를 들어서 헬스클래스 막 2시간씩 하면 예. 그 자체가 스트레스니까 그건 안 좋다는 거죠. 예. 그럼 어떻게 되죠? 운동?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씨름 선수처럼 먹으면 씨름 선수 몸이 되는 거고 운동을 하면서 체조 선수들이 먹는 식단으로 가면 체조 선수 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운동은 우리가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거기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 건강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네. 군살도 잘 빠지는데 근데 거기서 그냥 살을 빼기 위해서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억지로 운동을 하면 오히려 그 운동 끝나면 더 땡기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도 없다 보니까는 이제 중간중간에 스트레칭, 예. 그다음에 이제 밥 먹고 한 10분 정도 산책하고 하는데 그런 건 어때요? 그런 게 좋죠. 그런 게 오히려 그러니까 낫습니까? 활동량이 중요한 거지 운동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100년 전에는 우리가 뭐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렇죠. 네. 최근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실은 운동이 발달한 겁니다. 네. 근데 많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면 장수하는 분들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분들이 거의 안 계세요. 그리고 장수 마을에 가면 스포츠센터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몸의 활동량이 중요하다는 거. 그러면은 우리 이제 중년들, 우리 예. 이제 단임 TV 예. 시청자분 대부분 이제 40대, 50대, 60대층이 대부분인데 예.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요? 제일 좋은 건 그냥 우리가 동물처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자연스러운 움직임? 자연스러운 좀 춤출 수 있는 움직임이죠. 그러니까 맨손 체조를 맨손 체조. 일상에서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오른팔을 많이 쓰는 사람은 왼팔을 좀 써주고 이제 몸을 많이 숙여서 일을 하는 사람 중간중간 몸을 펴주면서 가볍게 진동을 좀 주면 이렇게 진동을 왜냐하면 우리 뼈는 중력을 받아야 뼈가 좀 튼튼해지거든요. 그런 원리로. 그러니까 이제 직장인들도 많이 오랫동안 앉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중간중간 서서 예. 이렇게 몸도 풀고 네. 또 스트레칭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걷기도 굉장히 괜찮죠. 중력 주는 거니까 걷기 정말 좋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지껏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한번 운동 가면 막 헬스클래스 2시간씩 하고 오면 이제 갈 때부터 가기가 싫고 가서도 힘들고 갔다 오면 이제 이 체력이 다 빠져서 오후에 집중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많이 먹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젊어서 모르지만 이제 중년부터는 적어도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게 이제 중요하네요. 네. 그래요. 마지막 7단계 뭐죠? 7단계는 감사로 시작해서 뭐 감사로 마무리하기. 그러니까 제가 항상 운동 끝나고 그 부상으로 이제 몸을 망쳤을 때 그때 뭐 일이 엉망이다 보니까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한 12년 고생했고. 그래요? 그때는 이제 항상 불만이 심해서 늘 경찰서 싸움 두들겨 맞고 또 사람 치면 또 그 합의해주고 아주 악순환의 연속이었는데 그러다 이제 뭐 감사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 이야기도 있고 그러다 또 어떤 장애인의 그 화상 입으신 분의 또 감사 이런 얘기 들으면서 감사 일기를 좀 썼어요. 처음엔 안 써지는데 이제 감사 쓰다 보니까 내가 달라지더라고요. 매사에 감사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반주도 이제 26년 하게 됐고 또 방송도 나오게 됐고 담임쌤이 이렇게 또 초대를 해서 이렇게 나오게도 됐고 이런 영광을 주신 것은 감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도 이제 감사 일기를 한 3년 전부터 매일은 아니지만 한 일주일에 3-4번씩 써요. 근데 그 감사 일기를 쓸 때 제 감정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기분 좋아지고 또 하루를 잘 정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 감사일기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과학적으로도 검증이 된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들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감사할 거리들을 내가 생각하고 글로 쓰고 내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감사일기 덕분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도 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지금 이렇게 잘 살고 계시잖아요. 감사일기가 그만큼 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저도 수없이 많이 실패를 하고 지금도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50대, 60대 들어서 다이어트 잘못하면 몸 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맨땅 다이어트도 나오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게 총 7단계인데 들어보니까 뭐 거의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만 하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건강한 체형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아침 기상 후 기지개 피기. 이 기지개 핀다는 게 아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결심, 다짐. 오늘 하겠다는, 오늘 그런 이제 알차게 보내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에 보통 가잖아요. 가서 부부 마사지. 배 마사지. 1분 이내로. 이것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하루 3끼 먹기. 이건 뭐 당연히 먹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게 이제 4번이에요. 3끼를 먹되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먹지 않기. 이 4번이 가장 힘드실 것 같은데 이거만 해도 살은 안 찔 거라고 봅니다. 그죠? 그 다음에 5번째, 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식사 중에 물 먹는 거 안 좋다고 하셔서 가능하면 내 침으로 소화시켜야 이게 건강하게 발효가 되고 몸에 유익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근데 물을 같이 먹으면서 하면 오히려 이제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뭐 30분 이후에 아니면 이제 1시간 이후에 물을 드시고 그다음에 6번째는 운동인데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운동으로는 살을 뺄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초코파이 하나 먹으면 예전에 그 운동하는 거 이렇게 보면 1시간을 러닝머신 떠야 그 칼로리 소비 되더라고요. 우리가 운동선수 아닌다며야 그렇게 운동할 수가 없죠. 그래서 먹는 것도 이제 조절해야 되는데 운동을 너무 많이 스트레스 받아서 하지 말라는 거죠. 허기가 지는 거죠. 적당한 스트레칭, 약간의 걷기만으로도 이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루 감사일기 쓰기. 7단계의 그 루틴은 제가 보니까 어려울 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이제 저한테 어려운 건 4번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요거만 줄이면 얼마든지 건강한 몸으로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해왔던 다이어트 또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선생님의 이 방법은 선생님뿐만 아니라 지금 수없이 많은 분들이 이미 검증이 된 거죠. 검증된 거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유튜브 채널 얼마 전부터 이제 운영하셨어요, 그죠? 쉽지 않으실 텐데 어떻게 채널을 운영하시나요? 저 주변에서 항상 유튜브 이제 해달라고 강의 끝나면 무슨 유튜브 없냐고 그러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듣다가 얼마 전에 우리 담임쌤 뵙고 나서 이제 또 동생이랑 같이 미팅을 갖고 이제 동생이 유튜브를 해요. 희망찬 TV 유튜브를 하는데 그 제 유튜브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요. 3월 23일 날. 채널 이름이 뭐예요? 맨땅 다이어트. 맨땅 다이어트.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영상은 많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알고 있는 노하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중년의 삶을
아주 편안하게 해줄.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번에 한 번 더 모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중년 정도 되면 몸 어느 한 구석이 안 아픈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네. 뭐 목, 어깨, 관절, 허리, 무릎 이런 것들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려면 뭐냐면 현대인들은 예전에 흙길을 걸을 때와 콘크리트 걸을 때가 달라요. 달라요. 네. 무조건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걷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렇구나. 지금 이제 우리는 콘크리트를 많이 걷고 있기 때문에 네. 발목이 거의 다 퇴화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발목을 회복시키고 걸어야 되는데 네. 그냥 걷고 있다는 거. 그래서 발목 회복 운동을 시켜드릴 거고요. 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이 머리가 자꾸 앞으로 숙여지고 있어요. 거북목, 네. 일자목이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일자목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앉아있는 시간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네, 그럼 많죠. 골반 균형이 무너져요. 네. 예, 그래서 요 세 군데를 집중적으로 운동을 시키면 놀라운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얼굴이 확 10년은 젊어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 굉장히 간단한 방법. 우리가 네. 목이 이렇게 나오고 골반이 틀어지고 발목이 틀어지면 네. 몸의 균형이 다 틀어져서 몸의 이제 건강에 다 여러 가지로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부분만 내가 정상화 시켜놔도 내 몸을 하루 종일 아주 쾌적한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 방법 조만간에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모시고 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